내년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40여 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 유력한 맨하탄 교통 혼잡세가 시간당 최대 23달러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던 미국 휘발유 가격이 5개월 만에 3달러대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다큐멘터리 영화 이철수에게 자유를 상영회를 후원함에 따라서 관심 있는 분은 한인회를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비드-19이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일상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있거나 몸이 안 좋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백신과 부스터 주사를 접종받으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노출된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코비드-19에 걸린 경우 치료를 위해 의사 진료를 받으십시오. 뉴욕,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코로나바이러스를 방문하세요. 퍼시픽 시리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내년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40여 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복지단체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는 내년 소셜 시큐리티 연금 월 수령액이 159달러, 9.6% 인상이 돼 연간 1,900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어제 연방노동부가 7월 소비자 물가가 8.5% 올랐다고 발표함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월 수령액이 올해 평균 1,656달러에서 내년에는 1,815달러로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부 당국은 해마다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의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연간 생활비 조정률을 적용해 다음해 수령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과 9월 물가 상승률이 확정이 되면 정확한 수령액을 알 수 있지만 현재 추세로는 물가가 40여 년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도 40여 년 만에 최대로 인상될 것이 확실합니다.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는 연간 생활비 조정률이 최저 9.3%에서 최대 10.1%에 달할 것이며 최근 통계를 감안할 때 9.6%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 유력한 맨하탄 교통 혼잡세가 시간당 최대 23달러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맨하탄 교통 혼잡세 정책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7가지 혼잡세 징수 방안을 제시, 여론 수렴에 돌입했습니다. 이 징수안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피크 시간대 통행료는 최소 9달러에서 최대 23달러, 오프 피크 시간대의 통행료는 7달러에서 17달러, 야간 시간대는 5달러에서 12달러가 제시됐습니다. 특히 일반 차량은 한 번만 요금을 내면 하루 종일 맨하탄 진입이 가능한 반면 택시는 회수에 관계없이 혼잡세가 징수되거나 일반 차량처럼 하루 한 번만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 뉴저지주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이들 터널이나 교량에 납부한 통행료를 크레딧으로 인정, 혼잡세에서 차감해주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외에도 FDR 드라이브와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 통행 차량은 교통 혼잡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던 미국 휘발유 가격이 5개월 만에 3달러대로 하락했습니다. 유가정보업체인 OPIS는 어제 오후 미국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평균 3.99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6월 5.02달러에서 21% 하락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OPIS는 미국 내 절반이 넘는 주에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이하로 내려갔고 특히 정유업체 소재지와 송유관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남부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라호마는 갤런당 3.58달러로 6월 고점 대비 23%나 하락한 반면 정유 공장 등이 없는 하와이와 캘리포니아는 아직 5달러를 넘고 있고 뉴욕주도 갤런당 4.4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휘발유 가격이 하락한 것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미국인들이 휘발유 소비를 줄인 데 따른 것이며 여름 휴가철이 끝나면서 여행이 감소한 것도 원인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연방에너지정보청은 8월 첫째 주 미국 전체 기름 수요가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다큐멘터리 영화 이철수에게 자유를 상영회를 후원함에 따라서 관심 있는 분은 한인회를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는 13일 오후 3시 40분 맨하탄 IFC 센터에서 열리는 이철수에게 자유를 상영회를 후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할 경우 $17의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이철수에게 자유를은 1970년에서 80년대 아시안 최대 인권운동으로 불리는 이철수 사건을 영화한 것입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 이철수 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올해 제38회 썬댄스 영화제에 상영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상영회에는 이 영화를 공동으로 연출한 한인 2세 줄리하 감독과 유진이 감독이 참석해 관객들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인종차별에 시달리는 지금의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미국 내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뉴욕주 검찰 신문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질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대통령 출마를 막으려는 불운한 의도를 가진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8시 반쯤 맨하탄 트럼프 타워를 출발해 오전 9시쯤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의 뉴욕주 검찰청사에 도착해 오후 3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청 도착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에 따라 답변을 거부한다며 수정헌법 5조에 따른 묵비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신의 가족, 회사, 주변 사람들까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마녀 사냥의 표적이 된다면 당신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처럼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한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서 증언을 하는 입장에서 자칫 섣부른 진술이 위증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전 합의대로 신문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았으며 조사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면서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사에 앞서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인 이방카 역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이 값비싼 학비를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대학 진학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단체 해칭 리포트에 따르면 연방교육부 통계조사 결과 2020년 기준 미국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63%로 지난 2018년 70%에서 7%포인트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테네시주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2020년 53%로 2017년보다 11%포인트나 감소했고 미시간주는 45%, 애리조나주는 46%, 아이다호주는 39%에 그쳤습니다. 또 다른 비영리단체 NSC도 올해 미국의 봄학기 대학 등록생이 2020년 같은 기간보다 100만 명가량 줄었으며 이 같은 하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대학 진학률이 점점 하락하는 것은 4년이라는 시간과 비싼 학비를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회의감이 확산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대학 등록금은 2배 이상 올랐으며 매년 7%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민의 학자금 부채가 미 전역에서 4번째, 뉴저지주는 11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학자금 부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기준 뉴욕 주민 258만 명이 977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519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1,240억 달러의 텍사스주, 1,022억 달러의 플로리다주에 이어서 부채 총액이 4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또 뉴저지주 주민 133만 명이 496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기록해 전국에서 11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뉴욕주 학자금 부채 주민의 평균 채무 잔액은 3만 6천 달러, 뉴저지주 주민의 부채 잔액은 3만 3천 달러로 뉴욕주가 약 3천 달러 정도 더 많았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학자금 부채가 있는 국민은 4,300만 명, 부채 총액은 1조 5,745억 달러, 평균 채무는 3만 6,245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학자금 부채가 있는 국민은 4,300만 명, 부채 총액은 1조 5,745억 달러, 평균 채무는 3만 6,245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대로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10,000달러를 탕감하면 뉴욕주는 258억 달러 상당의 부채가 줄어들어 그만큼 경기 부양 효과를 얻게 됩니다. 삼성전자 등이 미국 내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입, 반도체 공장 증설을 검토 중인 가운데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2분기 매출이 당초 예상 68억 달러에서 76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하단인 68억 달러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또 3분기에도 반도체 수요 감소로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고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픽 반도체 전문기업 엔비디아도 2분기 매출이 1분기보다 19%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 그래픽 처리 장치와 인공지능 연산용 반도체 시장의 최강자로 평가받는 엔비디아는 고사양 그래픽 카드 등 게임 부분 매출이 전분기보다 44%, 1년 전보다 33% 각각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AMD 역시 PC 게이머들이 선호하는 그래픽 반도체 매출이 감소했으며 D램 메모리 시장은 최소한 내년까지 심각한 공급 과잉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코로나에서 벗어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을 통해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였다며 강력한 보복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코로나 발생을 인정한 지 3달 만에 열린 방역평가회의. 김정은 총비서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영내에 유입되었던 신형 코로나 비루스를 박멸하고 최대 비상 방역전에서의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신규 발열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환자들도 모두 완쾌됐다는 북한 통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비상 방역 체계는 긴장이 강화된 정상 방역 체계로 낮춰졌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여정은 코로나의 원인을 남한에 돌리며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대응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응도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합니다. 대북 전단을 통해 코로나가 유입됐다며 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남한 당국을 박멸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은 특히 달라진 대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남한을 불변의 주 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물체에 묻은 바이러스로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코로나 원인을 남한으로 돌리는 것은 외부의 적대 세력을 마련해 내부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측에 대해 매우 무례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한편 김여정의 연설에 김정은 총비서가 아팠다는 내용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방역 전쟁의 나날 거열 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과 김정은이 코로나에 걸렸던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지만 통일부는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상으로 8월 1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